2023년도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헛개TV 콘텐츠를 많이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저희도 좀 많이 흥분해 있었고 네네.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을 야구를 하지 못했고 그저 그런 성적 7위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건 어쨌든 올 시즌은 좀 실패한 시즌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망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망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좀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게 기대를 좀 많이 갖게끔 했고 부푼 꿈을 안게끔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폭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유튜브를 찍으면서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FA 영입을 잘했고 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일단은 이대호 선수의 빈자리 결국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 너무 커요.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 진출을 했을 때도 그렇죠. 사실 뭐 홍성은 선수라든지 뭐 전준우 선수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박종윤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외국인 타자 4번 자리에 들어왔지만 결국 이제 그 자리를 채우질 못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롯데의 4번이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좀 이런 이대호라는 아주 큰 산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결국 그 자리를 좀 메우지 못했다. 집을 멋지게 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큰 대들보가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멋지게 지려고 했습니다만 외관상으로 좀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집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희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만 또 한동희 선수가 부진했고. 근데 뭐 그걸 뭐 한동희 선수의 탓이다. 한동희 선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한동희 선수가 가졌던 부담감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한동희 선수에 대한 기대는 저도 했고 많은 팬들이 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만큼 해주지 못해도 비슷하게 그 정도까지는 좀 해주지 않을까. 한동희 선수가 첫 시합을 나와서 시범경기 끝나고 첫 시합을 나와서 치는 걸 볼 때 타격폼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건 뭐 본인이 생각해서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코칭 스태프가 같이 상의해서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변화를 줬던 게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롯데 팬들이나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도 역시나 노진혁, 유강남, 한현희 선수를 영입하면서 정말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세 선수가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세 명 다 좀 부진을 면치 못했어요. 글쎄 뭐 그나마 유강남 선수가 뭐 경기 시즌 막판에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사실 롯데 팬들의 기대 그리고 본인이 받았던 연봉에 대한 기대에는 좀 한참 못 미쳤고 한현희 선수는 패배 1위였고 그렇죠. 노진혁 선수는 또 많은 경기 나오지도 네. 못했고 그러니까 뭐 먹튀가 안 되려면 내년에는 진짜 심기일전에서 이 선수들이 더 노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그만큼 받은 만큼 또 해줘야 됩니다. 유관남 선수 같은 경우는 성적상으로 보면 그 FA 금액에 못 미치는 활약을 했고 노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 관리를 잘 못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외국인 선수가 또 실패를 했어요. 타자 부문은 뭐 완벽한 실패였고 완벽한 실패죠. 투수도 스트레일리 선수 다음에 들어온 윌커슨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역시나 실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윌커스 선수가 오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마운드에 좀 힘을 보태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늦었죠? 늦었어요. 이게 반지 선수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반지 선수나 스트레일리 선수를 굉장히 믿고 외국인 두 명은 뭐 확실하게 원투펀치를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적도 미흡했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스트레일리가 나갔고 윌커스 선수가 와서 그 공백을 조금 메꿔주긴 했습니다만 용병도 제가 볼 때는 타 팀에 비해서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한 70점 정도? 야수는 뭐 폭망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야수 같은 경우는 뭐 기대 이하의 선수가 네. 왔으니까 새로운 체제로 롯데가 이제 내년부터 들어갈 텐데 진짜 좋은 용병을 좀 뽑아야 됩니다. 렉스 선수 이후에 들어온 구드럼 그렇죠. 그러니까 야수 2명은 완벽한 실패였는데 네네. 내년에는 그러면 롯데가 어떤 야수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느 위치에? 일단 외야 세 자리를 놓고 본다 그러면 강한 어깨를 갖고 있는 그 외야수는 윤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어깨를 윤동희밖에 뭐 장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야 쪽에도 구멍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또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풀타임을 뛰었습니다만 신인 선수가 풀타임 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해내긴 했어요. 근데 내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게 2년 차에 대한 징크스가 또 분명히 있는 거니까 외야 쪽에도 구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내야 쪽에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희 선수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기 때문에 3루 쪽에는 아무래도 구멍이 좀 있지 않을까. 또 내야나 외야 뭐 가릴 거 없이 홈런을 칠 수 있는 장타력을 가진 뭐 태임즈 정도는 아니더라도 버금가는 선수 이런 선수가 와줘야 용병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김태형 감독의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갈까요? 영향이 많이 갈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승엽 감독이 코치 생활도 하지 않았지만 초보 감독으로 두산의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선물을 줬잖아요. 양의지라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뭐 물론 두산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양의지가 감으로 해서 두산이 굉장히 탄탄한 팀이 됐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양의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롯데보다도 더 밑에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의지가 감으로 해서 굉장히 팀이 좋아졌고 이승엽 감독이 되면서 취임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 롯데도 김태형 감독이 새로 왔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